네, 공시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스코 케미칼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난 16일 L&F,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한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어제 또 52주 최고가까지 올라왔는데 유상증자 소식이 또 있네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어떤 게 될까요? 예, 그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포스코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우리가 재련, 철강을 하는 기업인데 그 포스코 케미칼은 재련에 필요한 이 내화물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그 알 수 있는 기업 중에는 조선 내화가 있는데 그 조선 내화와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이 양대 기업으로 포스코에 이제 내화물을 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래 이제 그렇게 내화물을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회사를 영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분야로 아주 확대하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1월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1.2조 원대, 원래는 이제 1조 원대라고 발표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어제 공시한 자료를 보면은 1조 2천억 대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원래 유상증자라는 거는 이제 기존 주가에는 이제 희석이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주주들에게 이제 추가로 자본을 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서 악재로도 작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유상증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상증자 대금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 새로운 사업이 또한 우리나라 모든 주식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의 소재 분야를 확충하겠다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유상증자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27%가 희석이 된다는 것도 이제 동시에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상증자로 그 발행된 그 신주가 사실상 또 갑자기 이제 그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동시에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포스코가 이제 약 6천억 원대의 이제 유상증자 물량을 이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는 이제 수소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겠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제 제철 분야를 넘어서 수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상 지분을 67%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라고 하면은 4대 소재 분야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해 4대 소재 분야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4대 소재 분야 중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이번에 유상증자 물량을 갖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생산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건 좋고 그리고 좀 전에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한 그 회사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그 물량이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제 발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한 2, 3년 내에, 3, 4년 내에 이제 5조 원대 물량을 이제 그 공급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이제 확보됐다는 측면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또 다른 이제 그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던 곳은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주로 LG 화학에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는 단지 LG 화학을 넘어서 다른 곳에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새로 확충한 이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LG 화학을 넘어서 다른 기업이 어떻게 이제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국 시장이 이제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중국과 같이 이렇게 경쟁했을 때 그것을 승리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찾아보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그 애플 아이폰과 더불어서 매출 1, 2위를 다퉜지만 지금은 매출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존 기업들이 샤오미를 비롯해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조업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중국 시장이 이미 60% 이상 점유를 갖고 있는 그곳에 끼어들어서 더 크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점이 사실은 좀 그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불안한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사업에 그 뛰어들었을 때 사내 문화가 사실 경쟁적이고 그 전투적인 문화로 바뀔 수가 있을지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이래로 포스코에다가 내화물을 갖다가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고정된 물량을 갖고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또 다른 승부를 갖다 벌여야 되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세계 시장에서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케미칼 스스로가 내부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 의문점이 남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의문점은 무엇이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모기업인 이제 포스코 자체가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회장이 이제 교체되는 이제 일이 잦았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호 회장이 연임되긴 했지만은 과연 최종호 회장 이후에 이제 한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가 현재 지배 구조로 과연 새로운 분야, 신소재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과연 잘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한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지배구조 개편인데 지배구조 개편 없이 과연 이것을 원활하게 승리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10여 년간 적자를 갖다 감수하면서 92년에 최초로 이제 1조 원대 흑자를 얻기도 했지만 그것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과연 경영진의 지배구조 개편 없이 새롭게 제철해서 신소재 수소기업으로 재편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시장은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물량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이하 이상의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타키온의 공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